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 사이먼과 그 소영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네. 실제로 결혼합니다. 와. 첫 공개인가요? 네. 저희 무비건조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오늘도 밥을 먹고 왔는데 진짜 1990년대에 캐나다 이민 간 엄마와 아들에게 밥은 어떤 의미였을까? 저 라이스보이 슬립스 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밥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펑펑 울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영화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다 해서 빨리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해외에서 감독님 오셔가지고 인터뷰한 거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 네네. 그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라이스보이 슬립스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공개가 되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다고 네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 빨리 그 영화를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 그 감독님이 네. 여기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캐나다에서 온 감독 앤토니 심입니다. 네, 앤서니 심이신데 사실은 저기 그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따로. 네, 저 한국 이름은 신명보예요. 신명보. 명보 하면은 또 저희가 또 명보극장. 홍명보. 거기서 오는 이름이에요. 정말 많이 아시네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명보극장에서 온 이름인가요? 아니죠. 그렇진 않나요? 아니죠. 네. 그랬으면 진짜 멋있을 텐데. 그쵸. 저희 어머님이 뭐 명보극장에서 영화를 보시고 데이트하시다가 뭐 아들을 네. 명보라고 했으면 진짜 멋있는 얘기겠네요. 그 전에 앤서니 심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토킹 어바웃을 그렇죠.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죠? 영어로 네네. 하셨어요. 영어로 해도 좀 더 편하죠. 저희는 감독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자리여가지고 영어도 잘하신다고요. 수상 소식이 먼저 들렸었어요. 네. 사실 25관왕. 아,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래서 24개의 트로피라고 했더니 아니다. 하나가 더 있다. 25개다라고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죠. 라이스보이 슬립스 어떤 작품인지 감독님한테 살짝 좀 힌트를 듣고 이야기를 좀 네, 시작해보도록 감독님의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라이스보이 슬립스는 이제 1999년대에 이제 한국에서 이민을 가는 엄마와 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엄마, 내일 점심에 단 거 싸줘도 돼? 불고기? 오므라이스? 뭐 먹고 싶어? Ew, what's he eating? 그냥 단 애들이 먹는 거. 혹시 누가 놀리거나 괴롭히면 Do you know 태권도? 하고 팍세게 때려버려. Hey, race boy! Loser! Race boy! Race boy! Do you know taekwondo? Why the other kids not in trouble? They be racist to him every day, teasing him, do funny face, Mrs. Kim, and please. he has to fight for himself.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경험을 많이 넣어서 이민 동기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되게 퍼스널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누나? 일어나봐.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 반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언제 꾸셨는지 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한테 있었던 경험이나 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있었던 경험들이 이제 네. 영화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 이제 넣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해서 솔직히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쓰고 있는 도중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나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저 진짜 딱 그 소리 기사 딱 봤거든요. 썬댄스에서 네. 3대 다 이겼다. 네. 저 글 쓰다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냥 이거 타이밍 어떻게 내가 운이 안 좋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나리 네, 이렇게 그래서- 미국 이민자, 캐나다 네, 이민자 그렇죠. 지금 대결 구도가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그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네. 내가 네. 이 영화를 내가 너무 늦었나. 그래서 아는 친구들 이제 썬댄스에 가서 네. 본 친구들 물어봤죠. 그래서 어떠냐. 내 거 먼저 읽어보고
나 망했냐고. 그래서 해도 되겠냐? 네, 괜찮다고 이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계속 했죠. 근데 그래도 비교 엄청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저는 이 작품이 너무나 좀 재밌고 남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역시 그 최순현 배우가 연기하는 그 소영 네, 엄마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공연아, 일로 와. 가기 싫다. 조용히 해. 집에 갈래. 엄마 같이 있고 싶어. 엄마. 그만. 너무 애기처럼 왜 그래? 보통 이런 작품에서 보면 이런 이제 해외로 먼저 이민을 가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좀 주눅이 들어 있거든요.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고 굉장히 뭐 이런저런 공격을 받고 타격을 당하면 계속 좀 웅크리고 있다가 약간 중후반부부터 뭔가 좀 자신의 좀 에너지를 표출하게 되는데 이 소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굉장히 당당하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사실은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바로 거기서 You, if you touch me again, I will kill you. Take it easy, little lady. No, you don't touch me. Understand?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부터 너무 멋진데? 영화 재밌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영화 확 빠져들었던 기억이 나서 어떻게 첫 장면부터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한국 여자분들, 뭐 저희 어머니든 뭐 이모들, 할머니들 이렇게 저의 기억은 다들 되게 세다? 강한. 그냥 리얼리티군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그렇게만 이제 많이 알았었는데 한국 여자들은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고선 자라왔는데 특히 이제 허리우드 영화들이나 TV 보고 하면은 아시안 여자들이 주로 많이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니면 완전 그냥 쿵푸 영화나 그러니까 제가 익숙한 동양 여자 캐릭터가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직접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써볼까 해서 그 역할을 썼죠. 혹시 누가 놀리거나 괴롭히면 Do you know 태권도? 하고 팍 세게 때려버려. 근데 난 태권도 할 줄 모르는데. 상관없어. 그냥 너가 할 줄 아는 것처럼 세게 때리면 얘네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우리 동현이 아무도 못 괴롭힐 거야. 알겠지? 솔직히 진짜 우리 엄마였으면은 더 심했을 텐데. 순화된 버전인데. 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막 너무 웃기다. 어떻게 이 아시안 여자가 막 이런 말도 하고. 최근 이제 그 수상으로는 뒤지지 않는 A or Everything Everywhere 그 작품도 보면은 사실 그 아시아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풀함이 거의 이제 그 초인에 가깝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모습들에서 강인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이 소영 캐릭터를 어떻게 좀 만들고 싶으셨는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그 영화도 타이밍이 너무 괜히 고민하게 그때 나와갖고 그런 것도 보면은 근데 비교할 영화는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괜히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면은 진짜 영화를 아예 그냥 안 만드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글 쓰고 있었을 때 또 저기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상을 받을 때 그 한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마틴 스콜세지가 이런 말을 했다 해서 네. 저게 제일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퍼스널한 거다. 그렇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네. 가장 창의적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선 그렇지 내 영화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려고 했죠. 오리지널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거의 불편하도록 불편한 만큼 퍼스널하고 디테일하게 영화를 만들면 그 사이에서 오리지널한 영화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고선 무조건 그냥 가보자. 네, 그냥 퍼스널하고 디테일하게 제가 느꼈던 대로 제가 들었던 대로 그런 자세히 영화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작품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이 작품을 과연 한국에 있는 관객은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조금 걱정되고 그러셨을 텐데 뭔가 좀 지금까지 좀 받으신 좀 인상적인 평가나 그럴까 좀 있으신가요? 제일 두려운 관객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일 걱정하고 관객들이 어떨지 몰랐죠. 그렇죠. 네. 근데 반응이 좋았다는 게 지금까지도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좀 인상적인 평가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네, 거요? 네, 네,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다면. 네. 심파 들어간 햄버거 같은 영화다. 아, 네네. 절묘하네요. 네, 그래서 네. 그거 들었을 때 그 너무 재밌고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만큼 이 엄마와 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회에 동화되는 데 있어서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 좀 더 달게 할까? 아니, 매운 거 좋아. 좋아? 오늘 김밥 맛있었어? 내일은 뭐 싸줄까? 불고기? 오므라이스? 뭐 먹고 싶어? 내일 점심에 단 거 싸줘도 돼? 뭐가 좋은데? 그냥 단 애들이 먹는 거. 다른 애들은 뭐 먹는데? 몰라, 그냥 한국 음식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밥을 먹고 자랐던 어떤 그 엄마와 아들이 캐나다로 가서 샌드위치를 먹어야지 그 남들과 다르지 않고 동화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중점을 두고 만드셨는지. 저한테도 음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저희 또 어머님이 요리 되게 잘하셔요. 아,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또 아버님은 꼭 한식 드셔야 되는 분이시. 밥 아니면 안 먹어. 네, 약간요. 그렇죠. 네. 밖에 나가서는 그때만 해도 한국 음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냄새 나고 이상하게 생기고 뭐 저한테는 그 음식 하나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두 네. 개로 딱 그렇죠.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는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밖에 나가서는 한식을 아예 안 먹고 먹는 것도 먹는 것 자체도 비밀로 하고 티를 안 내고. 네. 아. 그래서 저 어디 나가기 전에는 절대 김치도 안 먹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음식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그 한국 음식에 대한 네. 그 릴레이션십이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은 워낙 한국 음식이 좀 네. 힙한 음식이죠. 네. 트렌디하고. 그래서 그것도 네. 좀 짜증났던 게요. 네네네. 네. 그럴 법해요. 네. 네, 이렇게 똑같이 저한테 놀리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한번 이제 먹어보고 싶고 어떻게. 놀러 와서 너는 엄마가 한식 해줄 수 있냐? 네네. 오히려 네.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돈 내라. 그래도 친구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네. 해줘야죠. 그리고 아니면 뭐 식당을 너무 힙한 식당이 있다. 그래서 네. 갔는데 한식이 나와요. 또 그거 처음에 이제 글 쓸 때 이제 영화에 대해서 아니 음식에 대해서 꽤 많이 넣었어요. 영화에. 네. 근데 내가 왜 장면마다 계속 사람들 먹고 있는 거만 쓸까 내가. 정말 많이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 최승현 배우가 저보고 식구라는 뜻이 뭔지 아냐. 그렇죠. 네. 그래서 식구가 패밀리지 뭐냐고 뭐냐. 했더니 식구라는 뜻이 이제 같이 밥을 먹는 네. 사람들을 그렇죠. 식구라고 한다 해서 딱 그거 들었을 때 제가 나는 내가 이 영화에 이 메시지가 뭐가 있구나 해서 네. 사람들이 식구 되는 그런 툴로 쓴 거죠. 제가. 식구란 건 말이요. 같이 밥 먹는 이군역이요. 후반부에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또 식사를 할 때는 추가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소주. 그렇죠. 사실 그 소주의 의미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게 처음 언제 좀 맛보셨는지. 소주는 저희 한국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특히 옛날에는 소주가 없었거든요. 그죠, 네. 아니면 이제 식당에서 마시면은 그때도 20불,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됐으네요. 그렇죠, 한국에. 그때. 네. 그러니까 절대 못 마시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네. 이제 친척들이 놀러 오면은 소주 그 종이 팩으로 된 거 있잖아요. 야구장에서 마시는 거. 네, 다른 거는 안 가져와서 소주는 잔뜩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소주가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소주는요 한국에서 마셔야지 맛있죠. 외국에서 마시면 맛이
맛이 없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국적인 요소들을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제가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제 그 엄마와 아들이 밤에 이제 심청전을 함께 있는 장면이잖아요. 심청이는 소원을 빌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푼덩. 엄마. 나는 왜 아빠는 없고 엄마만 있어? 아빠는 먼저 하늘나라 가셨거든. 아 맞아, 그 심청전도 이 한부모 가정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심청전이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반영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또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혹시 감독님이 예전에 이제 한국 동화나 심청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셨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8살 때 이민을 갔으니까 처음 읽었었던 게 그 한국 동화책들이었고 이제 특히 심청전은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또 심씨여서. 그래서 신봉사. 네, 그래서 앤소니 신.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식구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었죠. 그래서 우리 식구에 대한 얘기였대. 심청전 읽으면서. 심씨들이 이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주경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주씨여가지고. 네, 그리고 주현미도 좋아했었고. 네. 그런 이유가 있네요. 주윤발도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저희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옷도 여기 나라 사람처럼 옷을 입고 여기 나라 사람들 음식을 먹고 언어도 잘하려고 하고 또 이름도 바꾸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그 히스토리를 없애고 너무 쉽게 그걸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Hey, race boy, loser, give it back! Right, boy, right, boy. Don't call me that! You get it! Do you know taekwondo?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캐나디안도 아니고 이 나라 가도 외국인이고 저기 가도 외국인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찾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영화에 넣고 그래서 그런 옷이나 뭐 파란색 코텍 렌즈 끼거나 트랜지션을 그런 걸로 이제 보여주려고 했어요. 엄마는 한국말로 하고 아이는 엄마한테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나는 이제 한국말은 쓰지 않겠어라는 좀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를 괜찮게 보시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편한 대로 영어를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특히 저희 아버님은 집에서 절대 영어 못하게 이제 밥만 드시고 한국말을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너가 한국말도 할 줄 아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시고. 근데 솔직히 제 생각은 저 영어 하면 이해 못 하셔서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영어를 하기 배우시니까. 그런데 너 위해서 나 그렇게 말할.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작품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역시 최승윤 배우 같아요. 사실은 최승윤 배우는 이전에 어떤 작품에 출연했는지 너무 궁금할 정도로 이 작품에서 너무나 놀라운 연기를 선보여서 이 최승윤 배우를 어떻게 좀 캐스팅하게 되셨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북미에서 오디션을 다 봤죠. 이 배우를 배우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딱 맞는 배우를 못 찾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로케이션 스카우팅 하러 왔거든요. 그때 우연스럽게 여기 수킴이라는 캐스팅 감독을 만나게 되고 딱 이 배우는 봐야 된다. 되게 괜찮은 배우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 나왔냐, 내가 볼 수 있냐 했더니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용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고 뭐 이런 뮤직비디오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때 그거 들었을 때는 제가 말도 안 된다고 했었죠. 왜냐면 장편 한 편을 끌고 나가야 되는 핵심 인물인데 또 이 역할이 되게 누구나 해도 너무 어려운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건 아닐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오디션을 보였는데 너무 좋았죠. 와.
Why the other kids not in trouble? They be racist to him every day. The other parents want David to be expelled, but I don't 울지 feel 마.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만 울어. I'm sorry about all of this, really. The bottom line is this. Acts of physical violence cannot What about be... emotional balance? My son hurts more every day than how the other boys hurts now. But he's the only one who punished. I'm sorry you feel that way. Sorry. You keep saying sorry. But you're not sorry. You're not sorry even little bit. 강하면서도 그 네. 약한 모습도 한꺼번에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랑 이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네. 그 자존심을 잃지 않고 네. 강인함을 잃지 않는 내적인 그 강함을.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첫 부분에 이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랑 이제 싸우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데 이제 승유 씨는 무용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걷는 모습이 되게 당당하고 이렇게 프라이드 있게 걷는 그런 게 모습이 딱 드러나요. 네. 그래서 오디션 볼 때도 딱 이렇게 딱 이것만 보이는데 딱 서 있는 게 자세 자체가 네. 이렇게 너무 프라이드가 많은 이렇게 네. 표현이랑 이제 감정은 되게 어렵고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느끼는데 그 자세는 너무 당당한 네. 모습이 보여갖고 네. 그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또 너무 터프하면은 진짜 사람 같지 않고 이렇게 너무 약한 모습만 보이면은 또 이렇게 이 영화 괜히 뭐 이 불쌍한 이민자 식구들에 대한 영화다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거 아니니까 딱 그 밸런스가 중요했죠. 엄마가 그 아들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망이 이 영화의 큰 축이지만 사실은 엄마의 새로운 사랑도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Before I go, I wanted to ask you something.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for a while now. You know, I really like spending time with you and being here and eating with you and spending time with David. And I was thinking that maybe, what if we moved in together? 그 사이먼이라는 남자 또 직접 또 연기하셨죠. 사이먼의 등장.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영화 볼 때는 감독님이 직접 연기하신지 몰랐었는데 네. 지금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독, 각본, 그리고 또 제작 이렇게 편집까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연기를 직접 하시는 그 역할이 좀 탐이 나신 게 아닐까. 왜냐면 보통 연출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연기를 할 때 굉장히 그 이렇게 좋은 역할을 좀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진짜 너무 걱정됐고 너무 연기하기 싫었거든요. 특히 제가 제작하는 거는 괜히 저가 연기 못해서 이 영화 망치면은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연기를 하기 싫었는데 다른 데서 이제 불러오면 이게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돈이 너무 없어갖고. 그렇죠. 네. 또 밴쿠버에는 한인 배우가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저희 캐스팅 감독이 너밖에 없다. 다른 한인 배우는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해도 내가 제일 잘 어울리고 나이도 제일 딱 맞고 해서 해봐야겠다 했는데 많이 걱정했죠 연기하면서. Oh man, is this tofu? What is this? It's 된장찌개. Are you hungry? I am so hungry. So 배고파요. Okay. Oh, it's okay. Just sit. Oh, I can help. Leave it. I can do it. You guessed. Stop. I do that. Okay, fine. Rock, paper, scissors. Winner does the dishes. The loser has to give the winner a kiss. Okay. Come on. Okay, ready? Rock, paper, scissors. 두 분의 케미가 사실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먼이 소영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읽혀졌던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너무 몰아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려고 계속 어떻게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이먼과
그 소영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네. 실제로 결혼합니다. 와. 최초 공개인가요? 네. 저희 무비건조에? 네. 비밀은 아니었지만 네.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만나신 거잖아요, 배우님과. 네. 네, 영화가 만들어준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정한 수학은 결혼입니다, 감독님의.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영화다. 완벽한 영화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 장가간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또 인상적인 그 지점을 이제 꼽는다고 하면 드디어 후반부에는 드디어 이제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 한국 강원도 양양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 둘이서 여행 가자. 나한테 소개시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화면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들의 환상 장면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엄마도 아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 언제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뭐 기대 반 우려가 있었을 텐데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는 순간 화면비도 바뀌고 그러면서 뭔가 이들이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묘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도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화면비가 이렇게 바뀔 거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느낀 게 이거는 이래 같다. 그래서 그냥 데뷔를 그렇게 쓰고, 해주는 게 맞겠다. 네, 그리고 저희 카메라 감독도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좋구나 하고서는 그냥 그 이후로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자 해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캐나다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잖아요. 땅이 되게 넓은 나라고. 근데 이민자들은 그렇게 큰 나라에 살면서도 그 자연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죠. 일하기 바빠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땅이 너무 작은 나라인데도 그 커넥션이 있으면은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넓게 시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편안함이 있다라는 건 거죠?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을에 저희 어머니와 같이 한국을 왔었거든요. 외가 쪽이 강원도 양양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친척들이 많고 논도 보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땐 와 이런 곳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곳에 우리의 저희 이렇게 뿌리가 있다는 게 이 땅에 이 나라에 그 히스토리가 있고 그렇다는 게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를 어떻게 영화의 관객들이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웃기기도 하고 되게 정감 가는 장면이 역시 이 화면비가 달라진 이 한국 양양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대체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촌과 만나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도 뭔가 감독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짙게 들어간 굉장히 그 따스한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장면도 저한테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되게 웃길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쓸 때는 조용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배우들이 웃긴 거였는지 어쨌든 그게 인기 많은 장면이고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한국적이잖아요. 그게 그쵸.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고 외국에는 목욕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은 꼭 떼밀어 주시고 몇 년 동안 못 믿으니까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한꺼번에 밀린 때를 그렇죠. 5년 만에 처음 왔거든요. 네네. 5년 동안 때를 안 밀었다고 그걸 다 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추억에 남고 좋은 추억들이죠. 그래서 근데 영화 보니까 가서 오랜만에 보면 밀어야겠다. 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5년 된 건 아니시죠? 5년보다 더 됐습니다. 그 배우 이땐도 처음 그런 경험이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쉽진 않았겠네요, 촬영이. 그러네. 그 배우도 첫 체험이었겠네요. 네네. 근데 그 씬들이 너무 쉽게 잘 찍어졌어요. 배우들도 너무 잘 이해하고 케미스트리도 너무 좋고 그냥 배우랑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그 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촬영했었던 건요 다 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배우들이 그냥 내가 했던 말이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그냥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은 무조건 그냥 그 캐릭터다. 그래서 디렉션을 별로 안 주고요. 제가 네. 그때는 또 그 마지막 몇 장면들은 그냥 한 테이크만 했었어요. 그냥. 네. 왜냐면 제가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한 번 이상 하면은 그 딱 한 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네. 한 번 또 하면은 무조건 비교가 되니까요. 그 감정을 다시 살려내기가. 네. 근데 만약에 살려냈는데 또 더 잘할 수도 네. 있지만 저는 그게 아예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딱 이 실제 했던 것처럼 그냥 딱 한 번 하고 캡처해서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이 하나하나 실제 있는 것처럼 네. 촬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네. 어디서 그런 감정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너무 특별한 네.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된 거죠, 그냥. 너무 좋았어요. 뭐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그 한국 관객에게 좀 어떤 의미로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이 영화는 이제 캐나다에서 촬영하고 이제 캐나다의 제작이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제 저희 한국 사람으로서 있었던 경험이랑 이제 네. 생각이랑 감정을 이제 이 이야기에 넣어서 저는 처음부터 목표가 한국 영화를 만들자. 네. 캐나다에서 촬영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국 영화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한국 관객분들이 네. 이거를 이제 외국 영화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한국 영화가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스토리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